어제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 연방정부 권고로 전국적으로 접종이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중단되면서 이미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CDC는 대단히 희귀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의해야 할 증상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20살 흑인 청년 단테 라이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과 관련해 총격을 가해 사살한 해당 경찰관과 경찰국장이 어제 잇따라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이 중단된 그러한 권고가 내려진 후에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이 보건당국 수장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네, 어제 그 발표가 나오고 굉장히 아침부터 우리도 이제 모닝뉴스 시간에 보도해 드렸고요. 굉장히 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그 보건당국 그 수장들이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좀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 전국적인 패닉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거나 또 접종할 계획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고 또 존슨앤존슨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백신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뭐 존슨앤존슨만 문제고 나머지는 정말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 보건당국 수장들이 나서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제 보건당국 수장들이 한 얘기 보면 그랬어요. 뭐 그 보건당국 수장들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어제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제닛 우드콕 연방식품의약국 FDA 국장대행이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조치가 며칠 정도의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제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은 이번에 이렇게 극적으로 중단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700만 명 중에 6명이니까 사실 뭐 퍼센테이지로나 단순한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어찌됐건 그런 좀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확인할 거 확인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접종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일시적인 중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중단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며칠 내로 백신 접종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FDA 국장대행은 존슨앤존슨의 접종이 며칠 내로 재개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앤슈쳇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부국장도 어제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번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한 또 다른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이렇게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이건 뭐 비단 존슨앤존슨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다. 특히 뭐 다른 일상적인 부작용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 혈전 같은 게 나타나면 그건 사람 목숨과도 관계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전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일선 병원들에게 알려주고 고지해주고 또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FDA와 CDC의 수장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CDC와 FDA가 합동 미팅을 갖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10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계속 지금처럼 허용할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허용할 것인지라는 것은 뭐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완전히 금지한다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은 뭐 16살 이상 뭐 누구나 접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접종 대상을 축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주로 지금 젊은 임신할 수 있는 연령대 여성들이 위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 6명 중에 1명이 숨졌고 1명이 중태라고 그러는데 그 6명이 전부 다 여성들이었고 다 임신할 수 있는 나이대였고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한 그룹을 좀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 맞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오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잘못하면 이게 뭐 존슨앤존슨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의 고를 깊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여론조사하면 백신 접종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뭐 공화당 지지자들은 뭐 한 반 정도는 백신을 아직도 뭐 맞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질 수 있어서 좀 정확하게 상황을 아마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그 혈전 문제에서는 항응고제, 헤라핀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이 하루 종일 존슨앤존슨과 관련한 그 주요 당국자들, 주요 박사들, 과학자들이 CNN이라든가 이런 언론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혈전을 생겼을 때 항응고제, 이 헤라핀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항응고제 헤라핀을 사용하면 혈전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를 굳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가 이제 굳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라핀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혈전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CDC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뭐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백신을 맞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때 절대로 헤라핀을 조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을 아마 교육하는 이번에 이걸 퍼즐을 주면서 저 접종을 중단시키면서 각 일선 병원이라든가 일선 의사들에게 그런 어떤 노티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라핀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헤라핀을 사용하면 이게 피가 굳어지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수 있다. 사실은 최근엔 그래서 뭐 백신을 떠나서 코로나19를 떠나서라도 일상적인 어떤 치료 과정에서도 헤라핀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헤라핀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아마 할 것 같고요. 앤토니 파우치 소장도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헤라핀을 사용하면 너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든 어떤 의료기관의 어떤 의사든지 간에 이 코로나19 접종자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헤라핀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앤더니 파우치 소장도 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아마 오늘 논의해서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성들이 지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좀 더 불안감이 커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존슨앤존슨 백신 말씀드린 대로 6명이 지금 700만 명 중에 6명이어서 뭐 숫자상으로 얼마 안 되지만 그 6명이 하필이면 다 여성들이었고요.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이 위독한 상태고 지금 16살에서 48살 사이라고 그러니까 네. 아마 뭐 젊은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48살 여성이 아마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신을 접종한 지 6일부터 13일 사이에 발현됐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발현이 됐고 그게 이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발현이 됐는데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일주일 지나서 2주일이 넘어가는 시점 그때가 좀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위험하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그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 증상이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주요 증상들이 severe headache, abdominal pain, leg pain, difficulty breathing입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아주 심하거나, 그러니까 일상적인 약간의 두통 말고요, 굉장히 심한 두통입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숨 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존슨앤존슨 접종을 하고 특히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 뭐 이럴 때 2주가 안 지난 상황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severe headache과 배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숨 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요 4가지 증상이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CVST, 뇌정맥 혈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혈전이 나타나면 두통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배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숨 쉬는 게 곤란해지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정맥 혈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심텀이기 때문에 이런 심텀이 나오면 반드시 그 병원을 찾아서 확인을 해라. 네. 진료를 받아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혈전이라는 게 피가 이렇게 굳는 거예요. 그렇죠. 네. 피떡이 되게 생긴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런데 이 파이저는 모더나는 지금 아직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이 존슨앤존슨 그리고
또 미국에서 아직 뭐 이렇게 이제 승인을 받지 못 않았습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이것들이 지금 혈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혈전은 다 있어요 문제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지금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 파이자나 모더나가 혈전이 전혀 없다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UCLA 대학 연구팀이 그 조사한 내용 그 얼마 전에 나온 걸 보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혈전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UCLA 저 의대 연구팀이 그런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지금까지 나온 스타디 사례라든가 보고된 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모든 백신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기본적으로 혈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러나 지금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였고 최근에 이제 존슨앤존슨까지 그 대열에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약에 문제가 있어서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그게 혈전을 일으킨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혈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한창 그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 보도했을 때 처음에는 주로 폐가 공격이 많이 됐지만 그 후에는 여러 가지 현상 몸에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킨다고 그랬고 그 중에 하나가 혈전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작년에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좀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가 혈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혈전이 머리 뇌 쪽에 일어날지 다리 쪽에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혈전이 일어나면 그나마 다리나 팔 쪽이 막히는 건 어떻게 좀 수술하거나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머리 쪽에 뇌 쪽에 혈전이 일어나면 심각하니까 심각하죠. 그 당시에 그때 그런 얘기 이 방송 시간에 함께 나눴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전을 일으킨다. 근데 그래서 백신을 투여해서 그걸 막아내는 건데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존슨앤존슨은 그런 역할을 좀 잘 못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얘기고요. 파이자나 모더나는 그런 면에서 가능성은 있는데 비교적 잘 막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근데 존슨앤존슨도 지금 나온 거는 700만 명 중에 6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따지면은 존슨앤존슨이 더 심각하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수치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건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백신이 혈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혈전을 만들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백신인데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혈전 위험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느냐? 지금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백신 자체가 혈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백신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못 막아줘서 혈전이 생기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백신을 안 맞고 있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 그런 가능성과 백신을 맞고 나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이걸 비교하면 백신을 맞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백신을 맞아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극소수다. 어제 굉장히 레어 케이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근데 백신을 안 맞고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아무래도 백신을 맞은 것보다 안 맞았을 때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감염되면 혈전에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만 놓고 보면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하자면 백신의 성격이 좀 다르죠.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그렇죠. 메신저 리보액상.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백신이라는 게 기존의 그 바이러스 병원체를 투여해서 거기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그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들여보내서 마치 이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것 같이 메신저가 작용을 해가지고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데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또 러시아가 만든 스푸트니크 V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노팜, 시노백 주로 중국 백신인데 불활화 백신 이것은 바이러스를 집어넣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가열이나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사멸시킨 병원성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항체를 얻어내는 방식인데 요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역력을 제대로 발생을 못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한국에서 한창 주목받고 있는 노바백스는 유전자를 재조합한 그런 백신입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파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결론이 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가능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위험하고 파이자나 모더나는 안전하다. 뭐 우리가 복잡하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뭐 지금 현재 나온 것만 따져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지금 부작용 사례가 나왔고 그 사례를 좀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스탑시킨 거다. 일시적인 스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어떤 뭐 발표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네소타에서 흑인 청년 단테 라이스를 사살한 경찰관 그리고 그 경찰관의 상관, 경찰국장이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죠. 이 킴벌리 포터, 킴 포터라고 하는데 26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온 베테랑 백인 여자 경찰관인데 어제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뭐 이미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일요일 날 단테라이트를 검문하다 사살한 이후에 그 행정휴가에 처해진 상태였는데요. 기소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사임했습니다. 오늘 중에 아마 기소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경찰관으로서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서 기소되기 위해서 사임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포터 경찰관이 사임을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상황이 좀 어렵다고 본 거죠. 그렇죠. 본인도 그렇고요. 특히 경찰 조직에 누를 끼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경찰관으로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킴벌리 포터 경찰관이 오랫동안 경찰노조 간부로도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사임 관련 성명을 발표했는데 경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경찰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숨진 그 단테 라이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이건 뭐 아무래도 본인이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자기가 사살한 단테 라이트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경찰과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살된 그 브루클린 이 센터 시의 의장도 뭐 지금 사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의장이요? 네. 시장. 예. 그 국장이 그 경찰국장이 이건 국장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이 경찰관과 경찰국장 사임을 시장이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엘리어트 시장이 어제 그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킴벌리 포터가 사임한다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 킴벌리 포터 경찰관이 사임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반발하는 거죠. 사임이라는 건 좀 명예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파면시켜야지 잘못을 했으면 파면을 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임한다 그러면 불만족해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사임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임을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불평해요. 형식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경찰복을 벗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파면으로 갈지 이건 좀 아직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경찰국장까지 이번 일로 함께 사임하는 거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의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